자, 김불강남 2월 2주차 수학 위클리 테스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A의 범위 안에서 주어진 식을 계산하라 인데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제곱의 루트 그리고 제곱의 루트를 보고 우리는 바로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으로 풀어줘야 된다 라는 걸 떠올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절대값 a 빼기 2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a 빼기 3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우리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 절대값은 이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플러스면은 그대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면은 앞 그대로의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온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범위 A는 2부터 3 사이의 범위 안에서 A 빼기 2는 플러스가 되는데 어렵다면 이제 적당한 예시를 하나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떤 적당한 2.5라는 예시를 넣어봤을 때 0.5가 나오네, 이 녀석은 플러스네, a 빼기 2의 부호는 플러스라는 것을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 빼기 3의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럼 계산 결과는 절대값을 풀어줄 때 플러스인 경우에는 안에 거 그대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도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다만 a 빼기 3의 음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은 a랑 a는 빠져서 없어지고 나머지 마이너스 2 플러스 3을 계산해서 1이라는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라라는 문제인데 주어진 식은 지수 계산을 열심히 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에 대한 지수 그리고 2에 대한 지수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걸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 있는 두 식은 정리가 깔끔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을 한번 정리를 합시다. 뒤에 있는 녀석은 주어진 식 전체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각각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앞에 3의 4분의 3승과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은 그대로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곱해지고 곱하기 2의 3분의 1승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곱해져야 되겠죠. 곱했을 때 주어진 요 식은 이제 두 개를 어떻게 곱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곱해주는 것으로 계산을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럼 각각 3의 4분의 1승 3의 마이너스 6분의 1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전체식을 정리해 봤을 때 3에 대한 지수는 어디에? 3에 대한 지수는 4분의 3과 4분의 1이 있으므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4분의 3 플러스 4분의 1이 곱해지기 때문에 곱하기 2에 대한 지수도 마이너스 3분의 4승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1승은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1승 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지수를 조금 계산해 보면은 3의 1승 그대로 나오겠고 곱하기 2의 3분의 4는 6분의 8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9승 마이너스 6분의 9승 곧 약분하면은 2분의 3승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3 곱하기 2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승인데 보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보기에 맞춰가는 과정까지 문제 푸는 과정이겠죠. 그러면은 일단 3에 대한 거는 3의 1승만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보기에서 탈락할 것들이 보이고 그럼 3 하나 3이 여기 있네. 그러면 3이 아닌 얘는 3의 2분의 3승인 녀석이니까 얘도 당연히 틀렸으면 2번이라 체크할 수 있겠고 그럼 우리 2번이 맞나를 2번처럼 표현해 보려면 이 녀석은 3 곱하기 3분의 2의 2분의 3승이라 생각할 수 있고 2의 2분의 3승 2루트 2분의 3 이 녀석을 유리화해 주면은 4분의 3 곱하기 루트 2 정도를 답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3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죠. 전형적인 근과 계수의 관계의 문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최고차의 계수 그 다음의 계수 분의 그 다음 개수겠죠.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붙여서 2가 나올 거고 또 알파 베타라는 값 두 근의 곱은 최고차의 계수 분의 상수항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온 게 기역 틀렸고 니은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디귿을 봤을 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라는 값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통분할 수 있고, 우리는 값을 다 알고 있으니까 3분의 1분의 2는 6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죠. 그럼 디귿을 맞게 되겠죠. 리을 값을 찾아봅시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은 그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배 알파 베타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2라는 값을 알고 있고 알파 베타 3분의 1이라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빼주면은 4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10이라는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미음을 봅시다. 미음은 알파 플러스 베타 3승의 값을 찾으려면은 우린 또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빼기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란 값으로 찾아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사실 이 과정에서 이 녀석을 찾으려고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3알파 베타라고 풀어줄 수 있겠는데, 요 과정에서 우리는 또 어떤 거를 요 과정에서 우리는 필요한 값을 다 찾아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 베타라는 값은 이제 2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에서 빼기 3알파 베타는 1이 되겠죠. 요것만 계산해주면은 빼면은 3이니까 답은 6이라는 값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이므로 답이 틀렸죠. 그러면은 답은 디귿과 리을로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x의 값의 합은 물어보고 있죠.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연립부등식은 부등호가 2개 있으니까 2개 이상의 식이 붙어져 있는 거를 이제 연립부등식이라고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왼쪽 따로 그리고 오른쪽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풀어보고 싶은 거는 왼쪽에 있는 식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식을 풀었을 때 x제곱, 첫 번째로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는 크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써줄 수 있고, 식을 조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0보다 크다 오른쪽을 다 넘길게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인수분해 했을 때 x 빼기 1에 2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1과 2분의 3을 찾아서 x의 값은 작은 것보다 작고 그 다음에 큰 것보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또 식을 마저 풀어봐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식을 풀어봐야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을 풀었을 때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크거나 같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의 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한쪽으로 다 넘겨봅시다. 왼쪽으로 다 넘기면은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는 0이고 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그럼 요 녀석을 다시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2, x 빼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2랑 1을 찾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큰 거 사이에 있다 라는 2차 부등식을 풀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나온 두 개의 식을 이제 합쳐줘서 우리는 수직선에 그려보면은 어떤 x가 답이 될지 금방 찾아줄 수 있겠죠. 이제 기준이 될 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1 그리고 2분의 3의 값이 있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범위는 쉬운 거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1 사이에 있다 범위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 범위는 이제 첫 번째에서 구한 노란 녀석 범위가 되겠죠. 그럼 요 범위를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범위는 이제 2분의 3보다 크거나 또는 1보다 작거나 라는 범위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범위를 색칠해 봤을 때 겹치는 범위가 답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느 부분 두 개의 색깔이 겹치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1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쓰자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디가 안 되냐?
1이 안 되는 정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라는 정수 3개를 찾아야 되고 그 정수 3개의 합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인가를 일단 또 먼저 체크하려면은 뭐를 체크하면 되냐면 세로선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세로선 교점이 한 개 있어야 이제 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1번 같은 경우에는 세로선 하나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죠. 어디인가 세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 근데 2번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인 것이 보이죠. 그러면 2번은 함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함수가 절대로 안 되는 녀석들이 보이죠. 3번도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또는 교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함수가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4번도 마찬가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안 돼.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없어 안 된다는 거죠. 5번이 비로소 어디에 세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인데 다만 1번 같은 경우도 적당히 세로선을 그리면 괜찮겠지만은 중간 부분에 세로선을 그으면은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도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실수 전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답은 5번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x축, y축에서 잘려진 선분의 길이. 그럼 두 점을 지난 직선이 어떤 직선인가 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 같은 경우는 y는 m의 x 빼기 a 플러스 b라는 어떤 기울기 m이고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이제 공식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찾아야 될 게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다.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겠죠. x 증가량이라는 거는 두 개의 x 좌표에서 x 좌표를 뺀 5 빼기 3이라는 값을 써줄 수 있을 거고 y 좌표의 증가량은 y좌표에서 y좌표를 뺀 6에서 4를 뺀 값을 대입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2분의 2로 얼마? 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 한 점은 적당한 3,4를 하거나 5,6을 하거나 적당히 3,4를 잡아버리면은 이제 직선의 식 y는 기울기 1이 나왔죠. 1에다가 x 빼기 3에 플러스 b 즉 정리하면은 x b는 4죠. b4를 넣으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주어진 그래프는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그래프겠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을 거고 요 녀석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편 1 그리고 이쪽 절편 1 수직인 게 보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잘려지는 선분의 길이 x축과 y축에서 잘려지는 선분의 길이는 루트 2, 1대 1대 루트 2임을 금방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저번 주에 1월 달에 실시한 위클리랑 완전히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었죠.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라. 그러면 아이고 좋다구나 하고 1번을 선택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다. 왜? 허근이 얼마인지 실근이 얼마인지 확인을 못 해야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주어진 4차 방정식을 에서 실근과 허근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수분해하는 기준은 제일 끝에 있는 상수항을 기준으로 상수항의 약수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상수항이 1 곱하기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인수분해 될 수 있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차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을 이제 1 또는 2를
인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x 1 집어넣었을 때 1 플러스 2 플러스 1 빼기 2 빼기 2는 공교롭게도 0이 돼버리네. 그렇다는 거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진다 라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를 알 수 있겠죠. 인수로 가진다. 그렇다는 거는 첫 번째 우리는 조립제법을 해줄 수 있겠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시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개수를 4차 방정식의 개수를 먼저 써볼 수 있겠죠. 1, 2, 1, 마이너스 2, 2를 차례대로 써보면은 1, 2,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이 녀석을 조립제법을 뭘로? 1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시작하는 거죠. 1은 그대로 내려온다. 1과 1을 곱해서 1이 나온다. 2 더하기 1 해서 1이 3이 되겠다. 3 곱하기 1에서 3이 나오겠다. 3 더하기 1에서 4가 되겠고 4 곱하기 1에서 4 그리고 더해서 2 곱해서 2 더해서 0이라는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반드시 인수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허그는 켤레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2개 존재하고 3개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머지 1은 또 넣어도 안 되겠고 아마 마이너스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한번 시행을 해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2고 0이 되네. 그렇다면 정말로 주어진 4차 방정식이 x 빼기 1,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인수로 정리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근은 x2랑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고 우리가 원하는 허근은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허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2라는 답을 정말로 맞춰주실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1이죠. 8번 문제는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수직인 직선은 뭘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떠올려줘야 되겠죠. 수직인 직선은 뭐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이제 얼마? 3이면은 이제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어떻게? 3을 역수로 만들고 마이너스 붙인다. 또는 2분의 3이라면 역수 3분의 2로 바꾸고 마이너스 붙인다. 이런 툴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식 3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을 식을 정리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빼기 2를 마이너스 3x 빼기 2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y는 역수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그냥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x 플러스 어느 점을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두 번째로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주어진 직선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왜 y는 꼭 정리를 해야 되냐. 우리가 수직인 직선을 만들려면 두 개의 개수만 바꿔도 충분히 수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3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에서 기울기는 뭐에 의해서 3과 여기 앞에 붙은 1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두 개의 자리를 바꾸고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1, 3, 1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y를 바꾸는데 한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숫자는 주어진 점을 집어넣어서 뒤에 있는 숫자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점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2 플러스 9 플러스 네모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녀석은 얼마? 마이너스 11이라는 숫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직선이 정리됐네요.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빼기 11은 0. 그런데 보기 보니까 답이 없고 답은 어떻게? x 전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 빼기 3y 플러스 11은 0이라는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찾았고 그 다음 원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야 될 건데, 근데 조금 더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두 점의 관계가 어떤가, 1, 3, 3, 1, 서로 대칭인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1,3이라는 점을 찍고 1,3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3,1이라는 점을 찍어 볼 수 있겠죠. 3,1이라는 점을 찍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쉽게 어떤 삼각형, 전체 큰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제 파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왜 이런 걸 생각해 줄 수 있냐면 1,3, 3,1인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45도 4분의 파이의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이를 구하고 싶냐면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린 길이를 구하고 싶고, 그럼 요 좌표를 보았을 때 어떤 좌표가 나오게 되냐면 두 개의 중점 2,2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2를 찍었을 때 2,2부터 이제 원점까지 거리 2루트 2가 답이 된다는 것을 이제 정말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혹시나 적당히 지금 3,1, 1,3이라는 대칭이라는 점에 의해서 찾은 성질이지만은 일반적인 풀이 방법도 한번 찾아봅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직선의 식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직선 아까 똑같이 y는 ax m에 ax 빼기 a, x 빼기 a의 플러스 b의 형태로 직선을 찾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m은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 x가 1에서 3까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하네. x가 1,3이라는 점을 지나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요 직선에서 원점까지 거리 공식 D의 공식은 어떻게 된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x1 플러스 b y1 플러스 이제 c, 이런 공식을 우리 기억해낼 수 있겠죠. 책에 있는 공식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대입을 해보면은 a1 b도 1이니까 루트 2분의 주어진 식 어차피 x는 0,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c의 값만 남게 된 c는 얼마?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씌운 4의 절대값 씌워봤자 플러스로만 바뀌겠죠. 그러면 루트 2분의 4, 2 루트 2라는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네 안 만나네 얘기해 주려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런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기 힘들어. 왜? k의 값이 모르니까. 그럼 우리 적당한 꼴만 찾아주려면 x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이므로 아마 위로 볼록한 아래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제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x축과 어떻게 만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x축과 띄어져서 그려야 되네. 띄어져 있다는 거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즉 허근을 가져야 된다. 우리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판별식 d가 어떻게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판별식 d의 값을 계산해 주면은 공식에 의해서 b의 제곱, k의 제곱 빼기 4에 이시하면 그냥 4. 이 녀석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네. 근데 마침 k 제곱 빼기 4는 k 빼기 2,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됨을 알 수 있고, 0보다 작다이므로 k의 값은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에 있다라고 이제 식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로그 2에 얼마, 로그 2에 얼마, 로그 2에 얼마, 로그 2에 얼마까지 쭉 다 더하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 2, 3, 4 쭉 반복되네. 반복되고 있을 때 뭔가 정리가 되니까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규칙을 뭔가 찾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규칙을 생각할 때 로그를 다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로그 A에 얼마 플러스 로그 B에
아니고 같은 로그에서 로그 뭐 a의 b라고 하고 플러스 로그 a의 c라고 했을 때 같은 로그에 있는 녀석들은 더했을 때 로그 a의 b 곱하기 c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 합이 곱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어진 식 로그 안에 있는 녀석들을 다 우리는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네. 그럼 곱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그대로 분수의 합으로 냅두는 것보다 주어진 식을 통분해서 계산을 미리 해놔야 편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을 통분해 봤을 때 로그 2에 들어간 식은 2분의 1이 되겠고 플러스 로그 2에 3분의 2가 되겠고 플러스 로그 2의 4분의 3이 되겠고 규칙을 쭉 따라가면은 로그 2의 64분의 63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하고자 했던 로그의 합들은 각각 다 어떻게 로그 안에 있는 녀석들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로그 2의 괄호 크게 열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끝항 64분의 63까지 간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이 갔을 때 우리는 약분되는 게 보이겠네요. 약분되는 게 2, 3, 4, 5, 6 쭉 약분돼서 어디? 63까지 약분되고 나면은 남은 식이 로그 2의 64분의 1만 남는데 64분의 1만 남았을 때 로그 2의 64는 2의 6승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2의 6승분의 1은 로그 2의 마이너스 6승 분수는 음수지수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의 녀석이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결과가 마이너스 6. 그리고 사실 뒤에 로그 2에 2가 붙지만 이 녀석은 1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써주지 않고 답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으로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분수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죠. 그럼 분수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을 때 우리 이 식을 정리해 볼 건데 뭐를 기준으로 정리할 거냐. 항상 분모가 1차식이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1차식이면은 분모로 약분을 항상 분수꼴은 약분을 할 수 있을 때 편한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약분되도록 분자에도 x 플러스 있으면 1이 있으면 좋을 거야. 그렇지만은 원래 있던 식이 2x 플러스 3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도 2가 앞에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식을 계산했을 때 주어진 식은 2x 플러스 2가 되는데 원래 식이랑 다른데 그러려면은 우리 마지막에 플러스 1을 붙여줌으로써 원래 식과 같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는 주어진 식을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식을 쪼개줄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쪼개지냐? x 플러스 1분의 노란색 부분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로 약분이 되어서 2로 남게 되고 뒤에 부분 x 플러스 1분의 1로 정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주어진 식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식에서 이 유리식에서 점근선의 식은 두 가지를 찾을 수 있겠죠. 어떤 거? 분모가 0이 되는 식, 그리고 두 번째로 분수를 0으로 보냈을 때 나오는 식. 어떤 분모가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분수를 아예 0으로 보내서 없다고 생각하면은 y는 2라는 식이 나오겠죠. y는 2라는 식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점근선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 맞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가학번을 봤을 때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 식은 함수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바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함수 그래프는 두 개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과 그 다음 y는 2라는 점근선을 먼저 그려줬을 때 x는 마이너스 1, y는 2라는 점근선을 그려줬을 때 이제 그래프가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그려지게 되겠죠.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에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정의역이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아예 값이 없고 그 다음에 y가 2일 때도 아예 값이 없다는 것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번도 맞는 거를 금방 찾아줄 수 있을 거고 주어진 식은 점 2,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2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답번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4사분면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번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금방 찾아주기 위해서는 y는 원리식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원리식이 아니고 정리된 식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번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된 식에서 가져오면은 다시 한번 썼을 때 y는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정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를 넘겨보면은 y 빼기 2는 x 플러스 1분의 1 역함수로 가져가려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x 빼기 2는 y 플러스 1분의 1 그럼 식을 정리해 주려면 두 개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y 플러스 1은 x 빼기 2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고 y는 x 빼기 2분의 1 빼기 1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식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은 통분을 해봐야 되겠죠. x 빼기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를 찾을 수 있을 거고 계산을 정리해 보면은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개수는 4개가 되겠죠.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m값의 범위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만족한다는 거는 주어진 2차 부등식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제 x축이 x제곱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항상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떠 있는 상황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x축이 있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떠 있어야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은 x축보다 작아진 x축 y 0보다 작아진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x축에 떠 있는 그래프를 생각한다면은 답은 이제 판별식 d가 양수다, d가 음수다 라는 값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근데 2m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써줄 수 있겠죠. 4분의 d를 계산하면 m의 제곱 빼기 16을 계산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인수분해 하면은 m 빼기 4 합차이에서 m 플러스 4라는 값을 찾을 수 있고 0보다 작다. 그러면 m의 값은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있네 가 결국 알파랑 베타라는 값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답은 0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직사각형을 이제 내접시킬 때 다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을 내접시킨다는 거죠. 내접시킨다는 거는 끝부분이 맞닿인 거를 허용하겠다. 그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최대값은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네변의 길이 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값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점 t, 9 빼기 t 제곱이라는 점을 잡고 시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x좌표가 t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t가 되고 길이가 t가 되고 높이가 9 빼기 t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 반이 2배를 해주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의 길이도 요 길이도 t가 되겠죠. 물론 좌표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쨌든 둘레의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둘레의 길이는 가로 길이 2t 플러스 세로 길이 9 빼기 t 제곱의 전체 2배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식을 그냥 뭐 2배는 가져갈게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t는 어디랑 어디 0과 3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왜 t의 값의 범위는 0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생각을 미리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은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구나.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완전 제곱꼴로 식을 정리해야 되겠다.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t에 묶었을 때 마이너스 묶으면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로 묶어줘야 되고, 제곱을 하면은 완전 제곱꼴에서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는데 그거 필요 없어. 플러스 1, 그 다음에 원래 있던 9까지 합쳐서 플러스 10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이 범위에서 이제 최대값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1,10을 찍고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휘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때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언제 0부터 3 범위 안에서 최대점을 찾으면 되니까 꼭지점인 최대값 1,10을 찾을 수 있고, 둘레 길이 최대값은 그러면은 이 괄호 안쪽이 10이 되기 때문에 답은 20이 최대값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두 함수 f랑 g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값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죠. 그러면은 g 합성 f의 전체 역함수의 4라는 값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때 전체 역함수는 역함수가 안으로 각각 들어가고 두 개 자리를 서로 바꿔주는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자리를 먼저 바꿔보면은 f랑 g랑 합성으로 바뀌는데 역함수가 각각 씌워지겠다. 이 안에 4를 넣는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합성함수의 값은 이 괄호를 쳐버리면 우리는 계산해 줄 수 있겠다. 즉 f 역함수에 g 역함수에 4를 넣는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이제 g 역함수의 4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게 무슨 값이야? 라고 얘기해 주려면 적당히 a라고 놓는 것으로 시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역함수의 성질은 두 개의 자리를 바꾸고 역함수를 띄주면 되겠다. 다시 두 개 자리를 바꾸면은 a랑 4랑 자리가 바꾸는데 역함수가 뭐다? 없어지게 되는, 역함수가 떨어지게 되는 식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g에다가 뭐를 넣으면 4가 나와? g에다가 뭐를 넣으면 4가 나와 라는 값을 찾아보려면은 g라는 함수 루트 2a 플러스 2에 뭐를 넣으면 4가 나와 를 적당히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가 4가 되려면 안에 있는 녀석이 16이 돼야 돼. 그러면은 2a 플러스 2가 16이 되려면은 a 값은 7이 돼야 하겠죠. 그래, 그 다음으로는 그럼 a가 7을 찾았으니까 답은 7. 그러면은 첫 번째로 풀렸을 때 f 역함수의 g 역함수 4는 7이라는 값을 찾았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f 역함수의 7이 얼마냐? 또 모르니까 이번엔 b로 줄 수 있겠죠. 그럼 또 자리 바꾸고 f에 b를 넣으면 7이 된다. 두 개 자리 바꾸고 역함수를 떼주고 라는 식을 또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요번에는 f 안에 f라는 녀석은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니까 b 플러스 1분의 2b 플러스 4에 뭐를 넣으면 7이 되냐를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항상 여러분 습관을 가져야 될 게 어떤 식? 유리식은 이제 이런 1차식분의 1차식꼴로 하는 것보다 식을 정리하는 게 조금 편하다. b 플러스 1분의 2배 약분되기 편하게 b 플러스 1 똑같이 놓으면은 2b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저 2를 챙겨줍시다. 그럼 계산했을 때 2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2가 7이 돼야 한다는 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식을 조금 왼쪽 가져가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b 플러스 2 b 플러스 1분의 2가 5가 돼야 된다는 식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b 플러스 1은 이제 5분의 2가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값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b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 즉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의 x제곱 빼기 2는 k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근데 개수를 주어진 문제죠. 실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근을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다. 실근의 개수는 뭐다?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 문제다라고 반드시 인식을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린 어떤 y는 절대값, y는 k의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뭐다?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2의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는 그린 방법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원래 절대값 없는 버전의 그래프를 첫 번째로 먼저 그려 보는 걸로 시작해야 되겠죠. 절대값 없는 버전의 그래프는 그냥 마이너스 2를 찍고 그래프가 포물선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포물선으로 적당히 그려지는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절대값을 씌운 y는 이제 x제곱 빼기 2의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절대값 씌우면 항상 양수가 나야 된다. 어떤 밑에 있는 음수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 음수 부분이 나오면 안 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칭으로 올라가야 돼. 절대값 그래프는 아랫부분이 위로 대칭돼서 그래프가 지겠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랫부분에 있는 녀석이 위로 접어 올려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접어 올려진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 어떤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냐면 이제 가로로 어떤 그래프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체크해 줘야 되겠죠. 교점이 4개 있네. 이 4개가 실근 4개를 의미한다. 그럼 이렇게 교점이 생기면 되겠는데, 이 y는 k라는 그래프는 k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위로 움직였을 때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어떤 선? 접할 때를 넘어가면 안 되겠다가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을 대칭시킨 점이므로 2라는 점, 즉 y는 2,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0도 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y는 0의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겠다. k 값은 뭐랑 뭐 사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0도 되면 안 되겠죠. 0이 되면은 교점이 2개밖에 없어. 2가 되면은 교점이 3개밖에 없어. 둘 다 포함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근 정수 K의 값은 답이 1밖에 없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리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면은 무리 함수와 직선의 그래프가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문제의 의도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첫 번째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리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무리 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첫 번째로 뭐를 찍어야 되냐면 y는 루트 2x 빼기 4는 루트 안이 0 되는 점을 꼭지점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루트 안이 0 되는 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x2를 넣었을 때 y가 0이 찍히겠죠. 이 점 2,0이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먼저 잡고 시작을 하고 2,0을 찍었을 때 루트 안이 x의 개수가 플러스 그리고 루트 바깥도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위쪽으로 휘어져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직선의 그래프도 그려봅시다. 직선의 그래프는 근데 y는 2분의 1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는 기울기는 아는데 절편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절편을 찍고 다시 절편을 먼저 찍고 절편 K라는 점을 찍고 적당히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k라는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면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가 이동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그래프를 이제 다시
그래프를 기울기를 유지하고 K를 우리는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K 값은 이제 K 값이 증가하면은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똑같은 기울기 가지고 그래프가 올라가게 될 거고, K 값이 감소하면은 절편 위치가 낮아지는데 기울기는 똑같으므로 그래프 자체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 형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K 값을 정했을 때 그래프에서 위로 또는 아래로 움직여 줄 수 있겠다라는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위로 가면은 어차피 만난 점이 없으니까 무시해 줄 수 있는데, 아래로 움직이다 보면은 첫 번째로 만나는 점이 하나 있겠죠. 그럼 이 만나는 점이 한 개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으로 만나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지날 때는 두 점에서 만나겠는데, 그럼 K 값의 범위는 최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다시 최대 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다시 식을 위아래로 K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다시 K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지만은 한 점 만날 때보다 더 위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이때 두 점 만날 때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경계를 이 점, 첫 번째 점, 그리고 이제 접하는 점을 기준으로 K 값의 범위를 확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K 값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접할 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접할 때라는 거는 주어진 식 루트 2x 빼기 4라는 그래프와 이제 2분의 1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접한다는 것은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을 풀려고 일단 루트부터 풀어줬을 때, 풀려고 하면 양변을 제곱을 해줄 수 있겠죠.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이제 2x 빼기 4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이 나오겠고, 오른쪽을 다 넘겨서 계산해 보면은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 빼기 2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는 0인데, 근데 이때 근이 한 개 나와야 되니까, 근이 한 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판별식을 또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판별식이 뭐다? 는 0이다를 찾아주려면 판별식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판별식 계산해 주면은 k 빼기 2의 제곱 빼기 4배의 4ac 4분의 1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4를 계산해 주면은 적당히 약분해 줄 거 약분해 주고, 나머지 계산해 보면은 k 제곱 빼기 4k 플러스 4 빼기 k 제곱 빼기 4를 계산해 봤을 때 또 약분해 줄 거 날려줄 거 날려주고 나면은 주어진 식이 뭐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k 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찾은 이제 k 값의 범위는 k가 0이라는 범위를 하나 찾았고, 두 번째로 이제 0, 2가 아니고 2, 0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지날 때라는 거는 이제 2, 0을 어디에, y는 2분의 1 x 플러스 k라는 직선에 넣어보면 되겠죠. 넣어보면은 1 플러스 k는 0이라는 값이 나오고, k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이제 경계가 나뉘게 되겠다. 그럼 우리가 찾은 두 개의 식을 합쳐서 k 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 근데 0은 되면은 안 되겠죠. 0이 되는 순간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서 k가 0일 때겠죠. k가 0일 때는 한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게 되고,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0이다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2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 그럼 함수 그래프 fx의 역함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fx의 역함수 g는 항상 f의 역함수라고 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럼 f의 역함수라고 썼을 때 우리는 뭐를 g2는 f 역함수의 2를 구하고 싶은데 이 값이 뭔지 몰라서 a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역함수를 풀어주려면은 fa가 2가 된다. 2랑 a랑 자리를 바꾸고 역함수를 풀어준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f에 뭐를 넣으면 2가 나오는가? f에 어떤 값을 넣으면 2가 나오는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fa는 로그 2의 루트 a 플러스 1이 2가 된다. 근데 로그를 맞춰주려면은 2는 로그 2의 4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2의 제곱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로그는 안에 있는 식이 또 같다고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루트 a 플러스 1은 4, 즉 a 플러스 1은 16이고 a 값은 15라는 값을 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5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원 x제곱 y제곱 더하기 5가 되는 위의 점 P와 두 점 AB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원과 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는데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AB라는 점이 원 바깥에 적당히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A, B를 잇는 직선과 그 다음에 원 위에 적당한 점 P가 있다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A, B, P를 잇는 삼각형을 생각해 줄 수 있겠고 문제에서 시키는 거는 그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겠죠. 그럼 이 넓이에 대해서는 우리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데 무엇을 밑변을 무엇을 높이로 계산할까? 라는 걸 둘 때 우리 AB, P에 대해서 AB라는 점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P라는 점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원 위에 어딘가에 있는지에 따라서 삼각형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AB의 길이가 고정되네. 이 녀석을 밑변을 잡으면 편할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B를 밑변으로 잡으면은 높이는 P에서 AB까지 수직으로 내린 길이가 될 건데 그럼 이 높이가 이제 넓이가 최소가 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걸 생각해야 되겠죠. 밑변 곱하기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요 정도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가 길어지죠. 그런 상황을 우린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P, A, B를 이었을 때 높이가 짧아지는 상황을 원하겠죠. 즉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장 가까운 AB에 가장 가까운 원위의 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은 이제 P가 우리가 원하는 P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P를 잡아서 삼각형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라는 거는 우리는 원을 생각할 때는 항상 중심을 찍어야 될 것이고 중심과 밑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의 P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할 건데 밑변의 길이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밑변의 길이는 AB 사이의 거리만 구하기 때문에 AB 사이의 거리는 x 좌표의 차이 2, y 좌표의 차이를 1이기 때문에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5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고 곱하기 높이는 이제 높이가 이제 문제가 될 건데 높이를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냐면 높이라는 것은 이제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이 길이는 이제 전체 AB에서 원점까지 거리 전체에서 얼마만큼 반지름만큼 빼면 나머지 높이 길이가 나오겠죠. 다시 AB 0,0에서 AB까지 거리에서 빼기 얼만큼 빼면 되냐면
거리에서 빼기 이제 얼마만큼 반지름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 계산을 목표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뭐를 0부터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계산하려면 우리 직선 AB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직선 AB에 대한 식을 찾을 때 직선 AB에 대한 식은 y는 기울기부터 얘기해 줘야 되겠죠. x가 얼마만큼,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네. 마이너스 1x에다가 2,4를 지난다. x 빼기 2 플러스 4, 2,4를 지난다 얘기해 줄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 식을 조금 더 왼쪽으로 다 정리, 2배까지 한 다음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답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AB부터 이제 어디까지 0,0까지 거리는 루트 공식에서 x 개수, y 개수의 제곱 루트 5분의 0,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10의 절대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절대값 이제 10이니까 루트 5분의 10 루트 5분의 10이란 값이 나올 거고 약분을 해주면은 2루트 5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분의 루트 5에다가 곱하기 얼마? 2루트 5라는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에서 빼기 반지름 루트 5라는 반지름 빼주면 되겠죠. 계산을 좀 해주면은 2분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5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답은 2분의 5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함수를 한번 모양을 보니까 x 플러스 x분의 9, x 플러스 x분의 9 반복되고 있구나. 수학에서 반복되는 건 항상 어떻게? 치환을 해줄 수 있겠다. x 플러스 x분의 9를 t로 치환을 해줄 수 있겠다. 근데 치환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치환을 하는 순간 주어진 식은 y는 t제곱 빼기 6t 플러스 4가 되는데 x가 없어졌죠. 원래 x에 대한 식이었는데 x가 없어지고 다 t로 바뀌게 되었다. x가 죽고 t로 바뀌게 되었다. 문자는 그래서 죽어서 뭐를 남기냐? 문자는 죽어서 항상 범위를 남긴다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언제 x가 양수일 때 t의 범위를 찾아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x분의 9, x 플러스 x분의 9로 x랑 x분의 9는 서로 곱해주면 정말 좋은 상황이 나올 건데 왜 약분될 거니까. 그러면은 x 플러스 x분의 9 합을 x 곱하기 x분의 9 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서 합이 크다, 2배의 루트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왼쪽은 t라는 식이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약분되는 식이 생겨서 9만 남게 되겠죠. 루트 9에 이제 2를 곱하면 6이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란 문자가 죽어서 남긴 범위는 t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다시 t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안에서 이제 주어진 식 t 빼기 3의 다시 주어진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꼴로 바뀌는 걸로 시작하죠. t 빼기 3의 제곱 하면 9가 되고 4가 되려면 마이너스 5를 챙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t가 6보다 큰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t가 6보다 큰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찍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찍어야 되고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그런데 이때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언제 t가 6보다 클 때만 그려져야 되겠죠. t가 6보다 클 때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오른쪽에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만 그려졌을 때 최소값은 그래프의 제일 낮은 쪽 언제 t가 6일 때 찍히게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에서 t가 6일 때를 대입해 보면은 y값은 3의 제곱 빼기 5, 즉 4라는 값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선은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곡선과는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때 m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직선과 곡선, 두 곡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m이라는 녀석은 모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마지막에 그린 거를 생각해야 되고 나머지 두 곡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x제곱에 x를 더하면은 x에 x 플러스 1. 절편 두 개가 0,0과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어떤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곡선은 x에 x 빼기 1이라는 곡선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이 곡선은 1과 0을 지나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직선을 그려야 될 건데 우리가 챙겨줘야 될 거는 이 곡선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빨간색 곡선과는 그래프가 만나야 되겠죠. 빨간색 곡선과는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파란색 곡선과는 이제 만나지 않아야 될 거다. 두 점에서 만나고 만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럼 주어진 직선은 일단은 마이너스 1,0을 지나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0, 마이너스 1을 지난 상황에서 직선이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두 개의 교점이 보인다. 이 그래프와는 만나고 파란색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는 상황을 이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주어진 y는 m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는 절편은 고정되어 있는데 기울기 m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죠. 즉 절편은 고정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지나는데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직선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직선이 위아래로 조금 기울어질 수 있는데 언제까지 기울어질 수 있냐에 대한 답은 접할 때겠죠. 지워진 직선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지나면서 아래쪽에 접할 때 주어진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나서 아래쪽을 접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고 또는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에도 접할 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파란색 그래프에도 접할 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접할 때. 그러면은 두 개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에 접할 때랑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에 접할 때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우리 계산을 해봅시다. 무엇을? 기울기를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y는 mx 빼기 1과 y는 빨간색 그래프가 접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x 그래프와 접할 때 어떤 노란색 상황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mx 빼기 1은 mx 빼기 1은 x제곱 플러스 x라고 이제 식을 뒀을 때 2차 식이 보이네요. x제곱 빼기 플러스 이제 1 빼기 m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요 는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중근을 가진 상황을 생각해야 되겠죠. 접할 때니까. 그렇다면 중근을 가진 상황 판별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판별식 D를 계산해 보면은 판별식 D를 계산해 보면은 1 빼기 m의 제곱 빼기 4배를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은 m 제곱 빼기 2m 빼기 3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m 빼기 3 m 플러스 1을 찾을 수 있는데 는0이라고 하면은 m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뭐다? 3을
포함하지 않고 1을 선택해 줄 겁니다. 왜? 주어진 상황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게 보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을 굳이 생각해 줄 필요는 없겠죠. 우린 기울기가 음수인 마이너스 1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y는 mx 빼기 1이라는 그래프와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접하는 상황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이 상황 어떤 상황? 초록색 상황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개가 접해서 두 개가 접하는 상황을 찾고 싶다. 방금처럼 똑같이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mx 빼기 1은 x제곱 빼기 x라고 했을 때 식을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의 x 플러스 1로 식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마찬가지로 판별식 d를 써보면은 d는 1 플러스 m의 제곱 빼기 4가 되고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은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m 플러스 3 m 빼기 1을 찾을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m은 1과 마이너스 3이 나올 건데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할 게 음수 값을 찾아 1을 선택하지 않고 음수 값인 마이너스 3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 마찬가지로 1, 0, 마이너스를 지나고 파란색 그래프와 접한 상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로 가는 마이너스 3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찾고자 하는 값 m 값의 범위는 뭐랑 마이너스 3이랑 얼마?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다. 두 개 사이에 있겠다 라고 써주면은 답을 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22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 알파랑 베타 범위가 주어져 있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에 대해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식을 보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덧셈 정리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바로 풀어볼 수 있겠죠. 덧셈 정리를 쓰면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 공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사인 알파는 문제에서 5분의 3이라고 주어졌고 코사인 베타 5분의 4로 주어졌는데 그럼 곱하면 되겠고 플러스 그럼 나머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어떻게 되냐를 주어진 식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부호까지 정확히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니고 특수각이 아닌 삼각함수의 값이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인 알파가 5분의 3인 상황이고 그리고 알파는 1, 4분면의 각이니까 1, 4분면에 그려볼 수 있겠죠. 1, 4분면에서 알파라는 각을 그렸을 때 사인의 값은 얼마? 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수직으로 내렸을 때 빗변의 길이가 5고 밑변이 3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밑변의 길이는 4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인 알파는 5분의 3 그리고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라는 거를 정확히 맞춰줄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베타라는 각은 어디에 있냐? 베타라는 각은 4, 4분면이 있네. 그러면은 4, 4분면의 각을 베타라는 각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럼 베타라는 각에 대해 4, 4분면이 있다만 생각하면 되고 그때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냐? 코사인 베타는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라고 하면 또 수직으로 내렸을 때 5분의 4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높이가 3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좌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높이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요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알파는 5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고 코사인 베타는 사인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5분의 3,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라는 값으로 정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인 베타도 찾았기 때문에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을 계산을 해주면은
똑같은 5분의 3, 5분의 4, 5분의 3, 5분의 4를 곱하는데 여기만 음수 붙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빼게 돼서 답은 0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는 x에서 x로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x는 a, b, c, d가 있는데 f라는 녀석에 대한 기호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얘기하죠. 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f라는 f는 함수겠죠. 함수에 대해서 a를 넣으면은 fa가 나오고 b를 넣으면은 fb가 나오고 c를 넣으면은 fc가 나오고 d를 넣으면 fd가 나오는 그럼 이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즉 주어진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f는 1, 2, 3, 4에 1, 3, 4, 2가 되는데 1이 의미하는 게 사실 F1인 거고 3이 의미하는 게 F2인 거고 4가 F3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2가 F4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로 생각하면은 F라는 녀석은 왼쪽에 있는 집합 A, B, C, D가 아니고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상황인데 F라는 녀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인데 화살표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1을 넣으면은 1이 그대로 나와 2를 넣으면은 3이 나와 3을 넣으면은 4가 나와 4를 넣으면 2가 나와 이런 상황으로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좋은 상황에서 1은 1로 그대로 가니까 몇 번을 넣어도 다 1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101번 넣으면 뭐가 나와? 당연히 1번, 4번, 5번 중에 하나고 2번, 4번을 찍으면 절대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건데 2, 3, 4를 봤을 때 3개가 서로 섞이고 있죠. 3개가 서로 섞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는 곱하기 3번을 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온다 정도는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거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해줄 거냐면 F에 3번 함수를 넣어 볼 겁니다. F2에서 시작해서 F1을 넣으면 3으로 들어가겠죠. 3으로 간 상태에서 3을 다시 F에 넣으면 4로 가겠죠. 4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4를 F에 넣으면 2로 돌아오겠죠. 결국 다시 2는 2로 돌아왔네. 몇 번? F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통해서 2로 돌아왔죠. 즉, 우린 어떤 식을 찾을 수 있냐면 F를 3번, F에 X를 3번 넣으면은 다시 X 자기 자신을 돌아온다 라는 식은 1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즉 여기서 x는 2, 3, 4에 해당하는데 원래 f1은 다시 f1이 되는 걸 만족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얘가 뭐 2, 3, 4뿐만 아니라 1이어도 만족한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다시 결론으로 돌아왔을 때 f를 3번 합성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럼 101번 합성했을 때 주어진 식에서 f101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F99번 합성하고 F제곱을 다시 합성한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99라는 녀석은 다시 F33의 뭐 3승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는 3의 33승 정도로 생각하면은 어차피 이 녀석은 항등함수 i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마치 약분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어진 식은 f제곱만 남게 되겠죠. 그렇다면 f제곱을 나타내는 것은 f를 2번 합성하라. 그러면 f를 2번 합성하라고 하면은 F3승 X는 X가 됐고 주어진 식에서 F를 2번 합성하라고 하는 것은 F를 2번 합성을 해보면은 F를 2번 합성해보면 1은 어차피 1을 2번 넣어도 다시 1로 돌아가겠죠. 1은 어차피 1로 돌아가게 될 거고 2는 2를 한번 F에 넣으면 3으로 가고 3을 다시 F에 넣으면 4로 들어간다. 그럼 최종적으로 F제곱에 대해서는 2는
4로 가게 될 거고, 그 다음 3은 4로 갔다가 다시 2로 가게 되겠죠. 3은 두 번 넣었을 때 2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는 2로 갔다가 다시 3으로 가게 되겠죠. 4는 두 번 넣었을 때 3으로 돌아가네. 그럼 최종적으로 f제곱이라는 녀석은 1, 2, 3, 4들을 넣을 건데, 1을 넣으면 1로 나오고,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2가 나오고, 4를 넣으면 3이 나오는 녀석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결국 f101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이 값을 이제 보게 찾으면은 다 첫 번째 1, 2, 3, 4로 첫 번째 줄 다 돼 있고, 우리는 1, 4, 2, 3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4, 2, 3이 답인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쌍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그럼 연립 방정식 어떻게든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있으면 빼면 더하면 날아가네? 그냥 더해볼까? 그러면 7x제곱 플러스 3xy는 4. 이러면 또 이제 할 게 없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를 더한다는 의미는 연립한다는 의미인데, 연립해서 뭐가 목표냐면 문자를 줄여줘야 돼요. 지금 이 방정식 못 푼 이유는 x도 있고 y도 있고 서로 섞여 있어서 문제를 못 푸는데, 이거를 두 개 더해봤자 다시 x도 남고 다시 y도 남고 둘 다 남아있으면 여기서 더 어떻게 해? 이렇게 막혀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항상 연립할 때는 아무렇게나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뭔가 문자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연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더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두 개를 한번 각각 봅시다. 밑에 있는 식은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죠. 왼쪽은 인수분해 되겠지만 는 4라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는 0, 는 0이라고 한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거죠. 왜 는 0이라고 하면은 왼쪽이 인수분해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거는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인수분해했을 때 2x 플러스 y 그리고 x 플러스 y가 된다는 게 이제 비로소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능력이라고 하면은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2x가 마이너스 y가 되거나, 반대로 쓸게요. y는 마이너스 2x가 되거나 y는 마이너스 x가 되거나,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해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제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 5x 제곱 빼기 y 제곱에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은 5x 제곱 빼기 x 제곱이 되겠고, 그럼 4x 제곱은 4.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이때 우리는 그러면 1, 마이너스 1 이런 식 또는 마이너스 1,1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미리 한번 체크해 보면은 양수 AC를 얘기하고 있죠. 양수 AC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 쪽만 찾아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로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은 4에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5x 제곱 빼기 4x 제곱은 x 제곱이 4가 돼야 하고, x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양수가 돼야 돼서 2, 마이너스 4를 답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값이 a, b랑 c, d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 c, d의 값은 곱하면 마이너스 8, 또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8이라는 값을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2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5번 문제는 함수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 그럼 주어진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미분 배우신 분들은 미분에서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은 아직 미분 안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분을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주어진 상황
만약에 사인만 있으면은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최대 3, 최소 마이너스 3을 찾을 수 있고 또는 코사인만 있으면은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무슨 상황? 함수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함수가 삼각함수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삼각함수식을 미리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각함수 이제 식 정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다? 각통일. 두 번째로 함수통일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해야 식이 정리가 될 거다. 각통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인 안에 들어간 각은 x, 코사인에 들어간 각은 x 빼기 6분의 파이. 통일이 안 돼 있다. 통일이 돼야 뭔가 정리하기 편하다. 이런 얘기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편한 각은 x 빼기 6파이를 들고 가는 것보다 사인 x, 코사인 x 이런 걸 들고 가는 게 편하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y는 3sin x 빼기 2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덧셈 정리를 푸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코사인 덧셈 정리는 코마사사 근데 뭐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플러스 사인이 돼야 되겠죠. 코사인 x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x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x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에 괄호 닫고 플러스 1까지 챙겨줍시다. 그럼 안에 그 녀석들을 계산하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2까지 곱해줘서 결과가 3 사인 x 빼기 루트 3 코사인 x 플러스 2 6분의 1하고 2분의 1이죠. 곱하면은 사인 x 플러스 1 식을 마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를 챙겨줘야 되겠죠. 마이너스까지 챙겨줘서 그러면은 2 사인 x 빼기 루트 3 코사인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비로소 이제 각통일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다? 각통일. 이 완성된 상황이고 그럼 두 번째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아직도 그래도 사인 코사인이 따로 놀고 있어. 사인 하나로 통일되면 좋을 텐데 코사인 하나로 통일되면 좋을 텐데 함수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은 상학함수 합성이 되겠습니다. 상학함수 합성 공식을 한번 여러 까먹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 합성 공식을 써주면은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를 합성했을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사인으로 항상 통일시켜서 합성해서 x 플러스 적당한 알파가 있다. 알파에 대한 거는 탄젠트 알파가 a분의 b가 된다는 거를 외워주셔야 되고 요거는 필요할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이 탄젠트의 값은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앞에 붙어있는 그러면 사인 얼마 코사인 얼마 앞에 계수들의 제곱의 합을 생각해야 되겠죠. 주어진 상황은 루트 안에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의 사인의 x 플러스 알파라고 합성을 해줄 수 있다. 플러스 1.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루트 7에다가 사인 x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여기서 알파가 뭐야?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알파 뭔지 필요 없어. 왜? 어차피 사인이라는 거는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의 범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최대값은 1이 될 때고 사인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때, 즉 라지 m은 7 루트 7 플러스 1 그리고 스몰 m은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답은 라지 m 빼기 스몰 m은 답이 2 루트 7로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월 2주차 수학 위클리 테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